일단은 강북 4개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저는 당연하겠지만 입니다. 설마 똑같이 조성됐는데 버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단지들은 황금 나온다고 거짓말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딱 이것만 맞추면 돼요. 노도광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표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강북 전성시대가 정말 도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강북 대개조라고 했을 때 뭔가 특별한 게 있냐라고 하면 벌써 시작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초치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색다른 건 없긴 해요. 막상 내용들을 보면 애초에 다를 수가 없긴 하거든요. 도시계획 체계상 기본계획 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발표했었던 사항에서 특별하게 더 달라진 거는 없고 이것만을 위해서 색다른 게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서남권 대개조 때는 중공업 지역들 용적률 400%. 맞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라든가 아니면 고도 제한,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갖다 좀 더 완화해 주겠다라는 사항은 사실 그전에 없었던 게 거기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특이하다 라고 하면서 봤었었는데 강북 대개조 내용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강북권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에 대한 틀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디일까요? 진짜 그게 수혜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 일단은 강북 4개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저는 당연하겠지만 노원구라고 봅니다. 왜냐면 노원구에 이제 상계주공, 중계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차가 목동과 같이 80년도에 조성이 되었다 보니까 재건축이 사실 시급하긴 합니다. 강북 대개조만에서만 보여지는 포인트는 사실 누가 봐도 노원구 재건축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게 노원구가 재건축이 순순히 잘 진행할 거냐 관련해서는 첩첩산중이 또 남아있거든요. 가야 될 길 있죠. 예. 노원구 지구 단위 계획안이 발표가 돼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쫙 한번 살펴보았는데 역세권은 그래도 뭐 종상향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좀 더 지원해주고 특별 계획 구역도 뭐 지정 또 넓게 해준다라는 내용들은 있는데 이게 역세권 아닌 곳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안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희가 노원구도 살펴봐야 되지만 도봉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봉구에도 재건축 기다리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쵸. 창동이라든지 그 도봉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봉구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노원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안이 이제 뜬 건데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창동 쪽은 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마 똑같이 조성됐는데 창동을 버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창동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세트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질 거라고 봐요. 설령 서울시가 창동은 그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노원구는 되게 많아요. 그 80년대 조성된 애들이 많은데 창동도 꽤 되긴 하지만 노원구의 그 상계, 중계, 하계랑 묶어서 보기에는 세대수가 좀 적긴 하거든요. 그래도 노원구는 해주면서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쟤를 안 해줘?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세트로 묶어서 비슷비슷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이것들은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사실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다 정도로 일단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발표를 했었을 때 보도자료원 넣고 보면 1년에서 2년이면 정비계획 지정해준다라고 보도자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 1년에서 2년이라 했잖아. 2년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2년도 이미 지나갔어요. 서울시의 위지는 충분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안을 짜려고 하면 정비 계획안이라든가 그걸 누군가는 정비업체가 짜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가 그런 도시계획 도면을 갖다가 짜야 되는데 너무 일감이 많아가지고 이미 신통기획 이전에도 공공재개발 여기서 5, 6대책, 2, 4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감이 너무 많은데 1차 발표하고 또 내년에 2차 발표하고 또 모아타운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구역계를 짜는 데만 하더라도 로스가 너무나도 이제 걸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지연 때문에 사실 발표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합이 구성되어야지 이제 시공사들 뽑든 인허가를 받든 하는데 지금은 조합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 못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강북 재건축 진행 이제 저희가 사업성이라는 데 기여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먼저 한번 구별을 예, 하고서 옥석을 그 다음에 구별하고, 네. 사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은데 일단 사업성은 일단은 가장 편한 게 재건축 판단하는 거니까 재건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지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대지지분, 평균 대지지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 12평. 우리가 결국은 신축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 한번 다 떼보면 그러니까 대지지분들이 있어요. 33평의 평균 대지지분이 12평 됩니다. 근데 노원구 보다 보면 대지지분 12평보다 미만인 데도 있거든요. 평균 대지지분이 막 10평, 9평 이런 데들은 33평으로 모든 세대수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25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17평 이런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7평이라는 건 소규모로 가야지 되는 거고 즉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가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강연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사업성도 하는 데들이 분담금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되는데 강연 때 최초 공개하려다 여기서 먼저 공개하는 오, 단독 보도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분담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일부 단지들은 황금 나온다고 거짓말하는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이것만 맞추면 돼요. 총 공사비를 일반 분양 총 수입으로 갖다 퉁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가 한 세대수가 2, 3천 세대 되면 요즘 총 사업 비용이 이제 5천억, 6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1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분양 세대수 여기 몇 세대지? 보니까 250 세대래. 그러면 5천억을 갖다 퉁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한 세대당 20억이 분양해야지 이게 답이 그 나오네. 송파구 이상이 아니면 그쵸? 예. 예상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항상 말을 피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뭐야? 아니면 거꾸로 확정된 것도 없는데 분담 금액이 1, 2억밖에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산출했어요?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물어봐가지고 일반 분양 예상되는 세대수가 300인지 500인지 200인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공사비를 n분해 보면 나오거든요. 얼마에 분양해야지 이게 되는 건가? 부족한 금액만큼 조합원 수리가 나누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오늘 굉장히 시니컬한 이야기, 지금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 강북 재건축이 강남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강남을 뛰어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정비가 되어야지 훨씬 지금보다는 거주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마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성동구 토박인데 20년 전에 성동구는 예전에 서울의 달 드라마, 예. 그럼요. 거기가 촬영지였잖아요. 옥수동 금호동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도 여기 왕십리 이미지가 확 가보시면 달라졌거든요. 깜짝 놀라시죠. 예. 가면 완전 달라졌습니다. 결국 정비 사업의 힘인데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금액만 원가 인정만 해줘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좀 봐요. 왜냐면 임대주택 300세대다. 근데 2억씩 마이너스면 그것만 해도 600억이거든요. 아니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율을 낮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임대주택도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냥 달래요. 원가만 우리가 뭐 비싸게 팔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원가라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강북대게조 서울시는 청사진을 주었는데요. 타이틀에 걸맞는 속도도 한번 진행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